자, 뭐 저희가 또 조금 오늘 뭐 나온 얘기 중에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뭐 아까 이제 태형건설 사태와 관련해서도 계속 지금 뭐 가장 최대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핫 이슈죠. 그렇죠.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게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거 아마 뭐 대부분 다 아시기는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사업성을 담보, 어떤 특정 사업성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그러니까 이제 담보 대출이 아닌 그러니까 사업을 보고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건데 이게 이제 뭐 경기가 좋을 때에는 아무런 뭐 서로 좋았죠. 금융권도 돈 빌려줘서 고금리 받아가지고 이익 챙겨서 좋고 건설사도 분양돼야 돼서 좋고 소비자들도 분양받아서 집값 올라서 좋고 이 모두가 좋았는데 갑자기 경기가 나빠지니까 삼자가 다 나빠지는 지금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이게 지금 한국 경제의 올해 최대 내관 중에 하나를 작용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이제 대책이 좀 나온 것 같은데 뭐 기존에도 이제 조금 얘기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이번에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예, 일단은 이제 유동성 위기다 보니까 돈이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돈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공적 PF 대출 보증을 25조 원 가량으로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집행관리 대상 예산이 한 56조 원 가량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35% 정도인 19조 8천억 원을 올해 1분기에 집중 투자해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구체적으로 뭐 부담을 완화한다 이런 대책들은 나왔는데요. 이제 결국에 이제 자금을 투입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이제 걱정인 것들이 이 시공사가 뭐 워크아웃에 빠지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분양받은 그 주택이 공사가 중단이 되고 시공사가 교체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수분양자들 입장에서 그걸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정부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워크아웃 등이 발생해서 공사 중단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금융이나 이제 금융당국 쪽에서는 재구조화를 좀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지금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향후에 이제 대체 시공사를 구하는 것 그게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좀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입주 지연이나 하자 보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빠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수분양자들한테 사업 진행 상황 그리고 향후 절차를 그때그때 알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최대의 관심은 이제 태형건설 워크아웃 여부가 이제 오늘 내일 결정이 되나요? 예, 이제 내일 결정 채권자 집회에서 이제 결정이 날 거고 뭐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뭐 워크아웃이 결정이 이제 수용이 되는 쪽으로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 어찌됐건 지금 이제 태형이라는 데가 이제 시공능력평가 16위에 사실 뭐 대형이죠. 사실 대형 건설사인데. 이 회사가 이렇게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렇게 위기에 빠진 이 상황에서 과연 이 PF 이런 정도의 대책으로 과연 지금 이 건설업이나 이런 데가 살아날 수 있을까? 오늘 이제 지금 이제 몇 가지 아까 이제 우리가 지금 논의해봤던 뭐 소형주택 공급 확대 뭐 등등등등 해서 이제 규제를 완화하겠다, 오피스텔도 규제를 완화하겠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런 건설업이 무너져서 우리 경제에 연쇄 파급 효과를 주는 걸 좀 막아보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떨까 이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이 모든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가격의 문제인데요. 결국은 지금 왜 이렇게 됐냐? 지금 PF 사업장의 위기가 뭐냐 하면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한 거예요. 땅값이 비쌀 때 부동산 버블기에 일종의 부동산 불편이 퍼져 있을 때 막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땅값도 비싸고 이랬는데 땅값이 비싸니까 분양가 비싼 분양가 거예요. 올라가고 그다음에 2, 3년 사이에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공사비가 엄청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있는 사업장들은 사실은 상당수 사업장들이 이거 정부 지원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럼 뭐냐면 분양가가 이미 가령 이게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시장 가격은 7천, 8천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 어떻게 되냐? 3천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그래서 나오는 게, 자, 부실 사업자. 그걸 일종의 부실 사업장이 거예요. 그렇죠. 부실 사업장을 빨리 솎아내서, 그거를 지금, 7천 하는 걸
시장 가격을 1억 하던 걸 시장 가격에 맞춰가지고 5천, 6천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게 경공매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냉정하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지금 막 수요를 진작시키는 정책이에요. 근데 문제는 원가가 이미 너무 올라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미 작년부터 PF 위기라고 그랬는데 정부가 어떻게 보면 대주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부도를 막아왔어요. 근데 태영 사태라는 건 뭐냐면 그 대주단 체제가 파열음이 울린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허겁지겁 대책을 만들었는데 이게 다행히 미국 금리가 급격히 떨어져 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떨어져서 원가가 떨어지면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게 결국은 2024년에 1차 대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 두 달 좀 지나서 태형 말고 또 한 놈이 자빠진다 그러면 결국 정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보다 더 센 2차 대책. 더 되면 3차 대책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 2010년대 리만 쇼크 이후에 한국에 어떻게 되냐? 100대 건설사 중에 45개가 워크아웃, 파산, 법정까지 들어갔어요. 지금 2개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견딜만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사실 뭐 지금 이제 지난 2년 가까이, 3년 가까이 어떻게 보면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호황을 누리면서 건설사들이 사실 엄청난 영업이익, 예를 들자면 뭐 대형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GS건설 같은 경우는 연간 1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좀 벌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 금리가 높다고 하지만 아직은 사실 저희가 리만 사태 때나 IMF 사태 때 보면은 금리가 20%가 넘어가는 그런 초고금리하고 비교해 보자면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충분히 견딜만 하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뭐 저희도 여러 차례 이제 뭐 우리 김 기자도 뭐 취재도 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PF도 생각보다는 이제 그 규모가 절대 규모가 대형사들 기준이죠. 대형사들 기준은 조금 좀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가 좀 돼 있어서 대형사들은 최악으로까지는 그렇죠. 우리 대형 현대건설도 워크아웃 기억하시죠? 현대건설 워크아웃 대우 다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지, 뭐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했는데 태형이 리스크 관리를 좀 못한 것 같아요. 태형은 이제 자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뒤늦게 사실은 너무 많이 자체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좀 커지지 않았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번 대책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한번 우리가 뭐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번 대책이 좀 어떨까요? 아까 이제 뭐 우리가 다 얘기는 좀 했지만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공급 확대의 기반은 조금 이렇게 그렇죠. 만들어는 주택정책이라는 게 맞는데 항상 우리 안타깝게 네. 생각하는 게 주택정책 발표해가지고 즉시 효과가 안 나요. 안 나죠. 안 나죠. 사람들이 막 두들겨 소형주택 짓는 사업자가 지으려고 그러면 그냥 정부가 정책이 바뀌었다고 들어가나요? 그 누가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나요? 파격적인 혜택이 있어도 잘 쉽지 않아요. 시간이 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해. 네. 아파트 짓는데 자 재개발 재건축 아무리 당겨줘도 7, 8년, 10년 걸려요. 신도시 10년 걸려요. 그런데 주택정책이라는 게 그런 장기적인 대책이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좀 공무원들이 좀 리스크 있더라도 좀 한 적어도 5, 6개월 전부터 막 움직여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역시 역시 태형이 두 손 막 워크아웃 자빠지니까 그때 나오네요. 딱 보니까 급했죠 아주. 급하게 확 나오잖아요. 그때 전 정부에서도 전 정부도 문제였지만 전 장관도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뭐 정부가 이 문제를 인식을 못했다기보다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는 알고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법을 제시해야 될지 그 딱히 수단이 마땅치가 않아서 결국은 이거를 지금 나온 대책들도 사실 보자면 지금 저희가 이 대책을 보고 주택 공급이 당장 1년 후에 주택 공급이 지금 2배로 늘어날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정책을 보고 지난 정권에서 만든 정책 있어요. 저 옛날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주요 부동산 대책. 이게 바로 MB 정부에서 만든 건데 똑같아요. 그냥 여기 10년 전 정책을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쓴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창의적 정책인가요? 좀 이상해요.
공무원들 이거밖에 못하나요? 뭐 저도 국토부 취재를 좀 많이 했었지만 국토부 공무원들의 그 약간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가 아유 책상 서랍 열면 다 있어요. 예, 경기부양책 책상 서랍 열어보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거 꺼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돌려막기죠 일종의. 이 정책을 보면 다음에 나올 정책이 눈에 딱 다 보이죠. 있어요. 예. 예, 사실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이런 라이브를 계속하면서 주요 정책 변화라든지 시장 흐름을 이제 자주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이제 서로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좀 이 정책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찌됐건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시장을 이제 전 정부와는 다르게 시장을 시장주의 그렇죠? 친시장주의자고 또 어떤 이제 그 인위적인 어떤 개입보다는 좀 자율에 맡기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대책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느낌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첫 어떻게 보면 이제 대책이다 보니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지. 잘 돼야죠. 예. 나라 네. 이거 안 되면 서민 주거 생태계가 지금 파괴돼 있어요. 그게 복귀 안 되면 결국의 피해는 서민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대학가 월세 치솟고 있어요. 지금은 월세가 90만 원, 100만 네. 원까지 올랐다 원룸이. 그래서 지금 난리라고 하는. 그리고 하반기 되면 금리 떨어지면 전세 가격이 다시 오를 수밖에 없어요. 입주 물량도 적은 데다가. 그러니까 이거 빨리빨리 대책을 세워서 시장을 숨통을 채워야 된다고 봐요. 뭐 할 말도 많고 뭐 저희가 그렇지만 오늘 뭐 시간적 제약도 좀 있고 해서 다들 또 저녁 약속들도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뭐 여기까지 하시죠. 네네. 네.